여러분, 감자와 량이가 돌아왔습니다. 저희한테 중독됐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이 방송에 중독되셔서 2부까지 바로 연결되셨기를 바라면서 2부를 열어볼게요. 아주 작은 소망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양희님께서 아까 전에 못다한 그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혹시나 2부부터 클릭하신 분들 있으면 1부 듣고 다시 2부로 돌아오시라는 권유를 좀 드릴게요. 그게 중독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그게 편하니까요. 네. 먼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 행동 중독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있어 할 만한 내용들이 좀 더 들어있을 거예요. 기대되네요. 첫 번째부터 화려하게 가겠습니다. 뭔가요? 쇼핑 중독입니다. 이거 거의 뭐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앓고 있는 중독 아닙니까? 네. 이게 사치품을 포함해서 끝없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왜 새 제품을 이렇게 구입하고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셜이나 홈쇼핑 등 왜 그 끝없이 보면서 할인 상품 쓰지도 않을 거 먹지도 않을 거 계속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뭐 저가다, 싸게 나왔다, 쇼킹 딜이다, 뭔 딜이다 하면서 요새 되게 홍보가 많잖아요. 그리고 중고나라 거래 중독되어 계신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가인 제품보다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도 신혼부부가 살 만한 제품들을 사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쓸 거야. 진짜 쓸데없이. 여자친구도 없는데 결혼하면 쓸 거야 하면서 이것저것 다 사는 케이스도 약간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합의 없이. 그러니까요. 결혼할 대상도 없는데 말이죠. 약간 이런 거 같네. 차가 없는데 타이어를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 사계절 타이어를 다 구매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문득 들어서요. 네. 이게 그냥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그런 본인의 그런 어떤 컴플렉스 같은 걸 채우기 위함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집에서 주부로 생활을 하시는데 남편이 어마어마한 재력가고 능력가예요. 돈을 잘 벌고. 근데 바쁘고 나한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랑과 관심을 안 줘요. 이러면 그거를 이제 돈은 많고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그 받지 못하는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명품을 사들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명품을 사려고 샵에 가면 엄청난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죠. 엄청난 대우가 사실 좋아서 거기를 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지 못했던 관심이 사실 내가 돈을 쓰게 되면 엄청난 서비스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좀 직급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소셜하고 홈쇼핑도 보면 되게 위험해요. 보면 정말 거의 최면술이에요. 이 제품을 내가 지금 안 사면 정말 후회할 것 같이 사람 심리를 조종을 해요. 진짜 양님 말이 딱 맞고요. 회원 가입할 때 저희 다 이메일 남기지 않습니까? 이메일함에 들어가 보면 그런 약간 소셜 그쪽에서 그렇게 메일이 와요. 메일이 와서 눌러보면 어쩜 그렇게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내 메일로 골라서 그렇게 보냈는지 내가 알려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그쪽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두 번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춤형 제품이나 메일들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외면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뭐 한번 웹상이나 홈쇼핑 이런 데다가 구매하실 때 개인정보 조심하세요. 네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번 구매를 위해 필수로 입력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에 내가 물론 스팸 등록을 하면 안 볼 수 있지만 스팸 등록을 누르기 전에 내가 호기심이 갈 만한 메일이 오면 중독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분들 굉장히 귀가 쫑긋하실 텐데요. 외모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이어트 압박에 의한 다이어트 중독인데 이건 이제 폭식과 거식을 반복하는 섭식장애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 중독도 포함이 돼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수시로 체중계를 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약간 그람수로 따지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쪘을 때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이 다이어트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최신 정보의 다이어트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그걸 먹으면 사실 영양이 결핍이
와요. 그게 다 채워질 수 없는 사실 뭐 야채, 방울토마토, 닭가슴살을 먹고 하루를 버텨야 되는 그 상황이 사실 순간적으로 살을 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중독되게 할 수는 있지만 다이어트에 나중에 이게 폭식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을 해서 내가 그게 살이 빠지는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그렇죠. 진짜 시작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3kg 이상 뭐 이렇게 살이 빠지는 꼴을 보기 전에 많이들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어울리네요. 네. 뭐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3kg 정도부터는 그 내 다이어트에 탄력이 붙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내 몸의 변화가 이제 3kg부터는 보이니까 3kg부터는 눈에 띄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중독이 돼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PT를 하면서 몸 관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네. 식단도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매일매일 운동을 최소 2시간 길게는 3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전 친구도 안 만나요. 스케줄이 운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를 만나면 그럼 약속 안 잡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러닝머신을 안 쉬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안 쉬고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안 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에 발목 인대 치료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게 중독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남자분들 운동하려고 몸 만들려고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살찌는 이제 보충제 같은 거, 단백질 같은 거를 이제 섭취를 하게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한 포대에 사실 뭐 한 6, 7만 원, 뭐 비싼 거는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내가 그거를 사면 네. 사고 난 다음에는 그걸 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다음부터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도 있을 뿐더러 사실 여기서 술 한 잔 먹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 쉐이크를 말아서 먹은 것과 2시간 운동한 게 날아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참고서 더 운동에 매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양님하고 똑같이 운동을 안 했을 경우에 네. 내가 만든 근육이 빠질까 봐 네. 불안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요. 센터를 가서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외식을 해서 뭔가를 먹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운동을 내가 미리 하고 나가야 내가 먹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지. 안 그러면 내가 인정할 만한 네. 다이어트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염분을 섭취를 하고 운동을 하루 쉬게 되면 다음날 막 500g 막 이렇게 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노력한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 상실감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그 전에 짜장면 한 그릇에 칼로리를 빼고 가서 짜장면을 먹는 거네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운동 중독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섭식장애 있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그 폭식과 거식을 반복하시는 거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토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시면 침샘 부분 쪽에 문제가 생겨서 턱이 사각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안 좋네요. 살 빠지는데 얼굴 각지면 그거 그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좋은 거 하려다가 더 안 좋은 거를 같이 하게 된 경우니까. 네. 이게 근데 사실 저도 그 다이어트 압박에 대한 중독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그때 한 번이었고 튤립 공주가 또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 말을 꼭 방송에서 해달라고. 네네. 튤립 공주님이요? 네. 오늘은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량이는 네. 이거를 삐 처리를 하게 될지 그냥 내보낼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중독이라고 일명 입 다이어트 중독이라고 하죠. 무슨 뜻인가요, 그게? 입으로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행동은 안 한다는. 그때 제가 왜 그렇게까지 PT를 열심히 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썼는지. 튤립 공주님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요즘 입 다이어트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입이라도 빠져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입 주변에 살이 없나 봐요. 네, 예전보다 볼살이 쏙 들어갔어요.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모 관련해서 성형이나 시술 중독되어 계신 분들 특히 압구정 나가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셀카나 과한 치장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도 있고요. 사실 그런 치장도 나한테 주는 보상이 확실히 있죠. 사실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 관심을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미모에 본인이 심취해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자기 사진 찍고 자기의 조각 같은 몸 찍는데 자기가 찍고 자기 걸 보는 거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만족감이 사실 타인의 변화하는 모습보다 내가 점점 그 타인처럼 멋있게 가꾸어져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람차고 성취감이 크잖아요. 내 얼굴 내가 봤을 때 예쁠 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내 몸 힘들게 만든 몸 딱 거울 셀카 찍었을 때 내 몸이 저렇게 초콜릿 복근이 나왔어. 남자분들 그거 정말 나르시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햄버거 하나면 망가져요. 어우 얄미운 스타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문제로는 도박 그리고 폭력성 도벽 등이 있죠. 사실 도박의 강력한 보상은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성취했을 때 그 흥분 상태가 있어요. 그 일확천금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평소에 만져보지 못했던 금액까지 내가 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내가 뭐 포커를 친다거나 했을 때 패가 잘 나왔을 때 내가 상대방을 이겼을 때 오는 그 극도의 흥분 상태가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뇌가 기억하는 거죠. 각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계속 따도 그 흥분 상태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내가 이번에 이 판에서 어떻게 하다가 한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땄어요. 그러면 내가 이 더 큰 돈을 벌고 운이 좋으면 10억, 20억까지 벌 수 있다는 그런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태도 되고 사실 너무 좋죠. 그런 흥분 상태를 계속 밟아 나가는 그 과정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사실 끊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자, 그럼 또 다음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폭력성하고 도벽 말씀드린 게 네. 도벽이 왜 진짜 그런 범죄자로서 뭔가의 이득을 보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심리적 질환으로 인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저희가 어린 나이에 단순하게 그렇게 뭐 뭔가를 훔쳐야 되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트나 슈퍼나 이런 데 갔을 때 새콤달콤이나 카라멜 같은 거 주머니에 슬쩍 하나 넣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네. 이제 여성분들 중에 그 생리 주간에 그런 식으로 도벽으로 어떻게 발동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고 중압감이 심한 분들 중에 그 자기가 작은 걸 훔칠 때 그 스릴을 즐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중독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걸렸다. 나는 성공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성공을 맛보는 게 되게 드물잖아요. 그리고 사실, 스릴도 그렇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관심을 줘서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라고 해야 성공이 또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작은 거 하나, 내가 뭐 화장품 가게 가서 면봉을 한 타스 훔친다거나 뭐 마스카라를 하나 슬쩍 한다거나 네. 되게 보이지 않는 그 매니큐어 같은 거 네. 그런 걸 하나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안 걸렸을 때 나한테 주는 거 어떤 그 보람과 성취감이 사실 중독되는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그냥 범죄고요. 범죄죠. 네, 그럼 저희 다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그런가요? 네. 하긴 사람 마음만 훔쳤지 뭐. 정말 나는 남자들 마음에 도둑.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중독이 있나요? 폭력성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언급할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폭력을 휘두르는 분도 그 가해자이신 분도 그 행동에 중독이 되지만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예, 맞아요. 거기에 중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약간 어쨌든 가해자가 중독되는 건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피해자께서 이게 중독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사실 그것도 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평소에 주지 않았던. 근데 되게 씁쓸한 얘기이기는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네. 사랑이나 연애 중독 그리고 섹스 및 외도 중독이신 분들이 있는데 연애 중독 같은 경우도 사실 어쨌든 내 주변에 계속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까도 저희 결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정 결핍에 약간 연관되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와 그 애정을 주고받지 않는 그 상태를 예. 본인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바로 다른 이성을
찾게 되는 거죠. 환승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섹스 중독 같은 경우에 이제 외도도 이제 본인의 자존감을 계속 그런 식으로 확인하거나 네네. 스릴을 즐기고 이런 것 때문에 중독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 그 성중독이라고 하는 섹스 중독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래요. 이게 일상에 그냥 횟수랑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스스로를 이제 그거를 제어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그런 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고민을 하게 되면 성중독이라고 봐도 되고 이거는 꼭 육체적인 해소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그냥 함께 있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쾌락 중에 음식을 먹어서 해결되는 거 있고 사실 자면서 해결되는 뭐 수면 욕구도 있고 사실 이 섹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나 혼자 해결할 수도 있고 애인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더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성이 쉬운 중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좀 뭐랄까 드러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러니까 둘 사이만 해야 되는 어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성적인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서 찾아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희열을 느끼고 좀 더 중독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인이나 배우자한테 집착하는 그런 중독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계속 의부증, 의처증 있으신 분들이 있고 결국은 이렇게 남녀관계에 관련된 중독 행동은 심리적인 결핍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런 진짜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네요. 사실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중독되는 그 과정 안에서 연애도 그렇고 이런 성적인 것도 그렇고 외도나 이런 것도 특히 외도 같은 경우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중독 과정에서. 정말 피곤하게 사는 타입들이죠. 네,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서 나한테 오는 어떤 보상이 또 있으니까. 네. 그 이제 이 외에 조금 웃자고 적은 것들인데 활자 중독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거에 있어요. 중독되신 분들이 있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튤립 공주가 한마디 보태준 건데 네. 히틀러 살인 중독이라 그러더라고요. 갖다 잘 붙였네요. 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죠. 그냥 워낙 그냥 그쪽에서 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살인 중독 네. 되게 새로운 시각으로 네. 풀어주셔서 재밌네요. 그리고 요즘 이제 연예인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연예인 중독, 그 연예인 덕질 있어요. 중독인데 네네네. 이게 이제 본인 개개인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돈을 소비하고 시간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저는 이 사생팬들 정말 이거는 중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개인의 삶까지 침투를 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래라는 걸 그 연예인인 대상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널 이렇게까지 좋아해. 근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안 볼 수가 있어?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좀 많이 취해 있는 건데 되게 무서운 중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할 두 가지가 네. 감자님과 저한테 요즘 가장 해당 사항이 높은 거예요. 네네. 수다 중독과 팟캐스트 중독. 띵동댕. 여러분, 감자와 량이는 요즘 이 두 가지의 심각한 중독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말을 요새 제가 태어나서 팟캐스트 하면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거 전에도 감자님하고 저는 둘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전화를 하게 되면 거의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폭발할까봐 끊었어야 됐죠. 막 3시간씩.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사실 전화 끊고 나면 뭐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맞아요. 대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둘은 맨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제가 그랬대, 얘가 그랬대 이런 얘기 안 해요. 시작은 그냥 뭐 어떤 뭐 사회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 하나를 던져서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은 오만 뭐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까지 가고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철학적인 얘기나 뭐 이런 것까지 파생이 되다 보니까 그 대화하는 그 과정이 저희한테 그 어떤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이 이제 끊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그 안에서 중독이 조금 일어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트레스 해소에는 수다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좋습니다. 네.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또 내 얘기를 하기만 해도 많이 완화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종류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특징이 이제 어쨌든 행동 중독의 특징은 스스로 조절이 불가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계속 봄에도 그걸 지속하게 되고 강박적인 집착을 보인다고 이제 해요. 근데 이제 행동 중독은 뇌의 특정 부위의 기능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악화되는 질병이라고 보고되는 게 이제 의학계 그런 내용이고요. 기능이 악화돼서. 그리고 어떤 행동이 즐거움을 주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화가 되는데 이를 동기 강화라고 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뇌 변형계의 중변형 도파민 시스템의 보상 관련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려운 얘기가 있고요. 어렵네요. 해부학적으로 복측 피계 영역, 측위 신경핵 및 이 둘을 잇는 도파민 섬유소가 중요한 역할을 복층인가요? 2층으로 돼 있는 건가요? 조용히 하시고요. 예, 저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도파민 섬유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곳을 자극하는 물질이 들어오면 그 강화가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에 이런 중독이 벌어진대요. 사실 도파민이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사실 이 물질이 어떤 약물, 저희가 행동으로 하는 중독 증상들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끊기가 어려운 물질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일부러 주사를 넣어서 다시 이렇게 활성화가 시키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적당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되게 반복적으로 해서 그거를 계속 도파민을 계속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저희가 밥 먹을 때도 똑같고요. 음식을 계속 섭취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로운 물질이기도 하면서 네.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물질이기도 하네요. 네. 네. 이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 물질은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흥분감과 다행감을 느끼게 하고 행동의 강화를 부추긴대요. 근데 그런 물질이 아니더라도 이게 문제예요. 도박을 해서 돈을 크게 땄을 때 느끼는 쾌감, 아니면 심지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느끼는 짜릿함,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샀을 때 경험하는 그런 충만감이나 이런 것도 코카인처럼 뇌 신경회로를 강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동으로서 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 자체가 사실 네. 약물을 투여했을 때랑 똑같이 뇌에서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만 중독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중독 역시도 그 물질 중독처럼 똑같다. 신경계의 그런 학습이나 보상 기전이 비슷하다고 본다고 해요. 그렇군요. 되게 약물 중독만으로 그냥 그렇게 급변해서 뇌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가볍게 하는 어떤 행동적인 중독까지도 약물 중독처럼 똑같이 뇌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거네요. 네, 그냥 맛이 가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게 무섭기도 하고 되게 중독이 참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정말 사소한 거에 아마 정말 그냥 10명 중에 9명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중독적인 행동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약간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4가지 중에 네 가지가 있나요? 4가지로 일단 분류를 했는데 집착과 의존성이 생겨요. 이게 특정 행위를 계속 지속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중독 행위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독 행위를 상상이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의존성과 집착이 사람이 생겨요. 무섭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게임만 해도 벌써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쉬는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습관적으로 하던 거를 내가 안 한다. 그 쉬는 시간 1, 2분에 사람 돌아버려요.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내성이 생기는데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양이 늘거나 물질 혹은 행동을 원하는 시간이 점점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나 더 큰 자극을 통해서만 이제 그 일정 수준의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어서 계속 일이 커지고 눈덩이처럼 이 사이즈가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옛날에는 뭐 진통제를 12시간 간격으로 한 알만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았는데 이제는 6시간 간격으로 2알은 먹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예전에는 하루에 담배를 2까치밖에 안 폈었는데 근데 이제 하루에 한 갑씩 피고 있다던가 뭐 이런 예시가 있죠. 내성이 생겨서 이제 더 많은 약물을 투여하는 건데 사실 몸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계속 더.
결국 뭐 쇼핑이나 뭐 게임 이런 것도 계속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내 장롱에 물건들은 쌓여가고 사실 내 통장은 점점 비어가고 맞아요. 게임을 하게 되면 레벨업은 올라가지만 내 삶 자체는 점점 레벨 다운이 되는 거죠. 폭망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분명 이득은 있지만 그만큼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금단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네네. 그런 내가 하고 있는 특정 행위를 중단을 하거나 금지를 당했을 경우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한 그런 기분, 그런 심리적인 생리적인 증상이 이제 나타나고 생리적인 금단 증상은 물질이 작용하던 생물학적 기전이 멈춰지면서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른함을 느끼게 하는 약물은 금단 증상으로 흥분과 초조함을 느끼게 만들고 오히려 되려 불안함과 짜릿함을 주는 약물은 나른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금단 증상이 이렇게 역으로 서로 발생하는 원래 없던 부분까지 갑자기 생기는 거네요. 되게 무섭네요. 그래서 금단 증상은 모두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하다가 끊거나 그렇게 줄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고 물질을 복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독된 사람들은 그걸 계속 찾아 헤매고 그렇게 편안하게 내가 그 행동을 하고 복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만 내 온 에너지와 시간과 내 노력과, 삶의 낭비를 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몇 년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뒤돌아서 봤을 때 되게 허무할 수 있어요. 처음에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꼬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되게 뭐 안타까운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가면 일탈 행동을 해서 그 중독으로 인한 일탈 행동으로 사회 규범에 이제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사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사회 규범에 그 반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레벨이 강화가 돼서 그게 선을 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시작부터 그걸 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양희님께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아주 똑똑하게 아주 흐름 좋게 잘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약간 좋은 중독이라는 게 있는 건지 만약에 이게 있다면 굳이 만약에 따지자면 어떤 걸 약간 비교적 좋은 중독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좀 낫다 싶은 게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특출난 기질을 발휘하시고 약간 그렇게 그쪽에만 빠져들어서 왜 예술가분들 특히 뭐 유명한 화가나 음악가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흔히 천재라고 하는. 그래서 거의 뭐 자폐 수준으로 일상생활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한쪽의 분야에 빠져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나 문화에 기여를 하면서 영향력을 주는 본인 한 몸 불태워 희생함으로써 후손들한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본인 몸은 비록 하얗게 불탔지만 두루두루 좋은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사실 유명한 뮤지션들 분 중에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괜찮은 창조적인 작품을 내놓고 그 뒤에 약간 사망하시는 경우도 좀 종종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나마 중독 중에 저희가 찾아서 괜찮은 중독이라고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중독 중에 저희가 아까 돈 중독도 약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가 있다. 근데 돈에 중독돼서 돈이라도 잘 벌면 내 가정이 그래도 풍요롭고 풍족한 게 뒷받침은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이 좀 약할 수 있기는 해요. 뭐라도 하나는 되는 거죠. 뭐라도 하나라도 되면 그래도 좀 왜냐면 저희가 살아가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라도 그 의식주 중에 하나라도 내가 중독돼서 잘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웃어볼게요. 저 웃을 준비 됐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막 게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특히 어린 친구들 게임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한테 그걸 어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그렇죠. 해서 프로게이머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렇게까지 대중화되고 각광받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몇 분의 이제 두각받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분들 외에 보통은 게임에 잘못 빠지면 정말 상위 0.001%로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맞아요. 아니면 보통은 게임은 잘못 중독되면 인생 폭망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좀 기억에 남는 프로게이머가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뭐 다 30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임요한 선수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홍진호 선수 있고요. 예전에 그 이제 초기 1세대 프로게이머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사실 되게 붐이었고 그런 스타크래프트가 붐이었던 시절에 되게 남다른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진짜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좀 많이 프로게이머가 좀 흔해지기는 좀 했죠. 워낙 예전보다 시장도 커지고 예전보다 게임의 종류도 훨씬 많아진 상황이라 그래도 e스포츠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좀 빠져서 몰입해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은 중독이라고 양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네요. 하지만 그것도 게임 종류 잘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다 대전 게임이 누군가를 내가 때려 눕혀서 이기는 게임이 사실 각광받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헤이데이나 뭐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양이님처럼 돈이 억수로 게임 안에 쌓여 있어도 프로게이머가 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프로 농장러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네요. 저는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농장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우, 저를 여기다 갖다 붙일 줄은 몰랐네요. 에이, 그렇게 붙인 건 아니고요. 예를 좀 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하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중독 예방의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약간 무식한 소리 해보자면 네네. 애초에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약간 좀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상황이나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까이 가서 내가 그거를 자세히 알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터치라도 했다고 치면 시작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또 중독돼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만약에 그 사람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이름을 너 중독자니까 고쳐. 그럼 그 사람이 고칠까요? 그래, 나 중독자야 이럴걸요? 절대 안 고쳐요. 아마 알아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중독자라고 해서 심적으로 더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맞아요.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뭔가 되게 몰입을 해가지고 중독되는 상황이 딱 왔을 경우에는 야, 너 그거 극단적으로 약간 얘기하기보다는 그 환경이나 상황에서 이렇게 양님 얘기한 것처럼 딱 그 꺼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이거를 굳이 또 그렇게 파고들자면 예방 방법이 뭐 내 마음의 결핍을 평소에도 잘 채우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마음을 채우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늘은 좀 빼놓기로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방송 들으시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무식하게 돌진하는 건 사실 내가 거기에 호기심이 가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까이도 가보기 전에 애초에 그냥 최대한 멀리 멀어지는 게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득 드는 생각에 저희가 정적인 중독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가만히 앉아서 중독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오히려 행동적인 것을 제시를 해주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이끄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이요. 빠져 계신 분들한테 뭐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중독이다 싶으면 그냥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이제 수상 스킬을 태우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요즘 가평 같은 데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가서 번지 점프를 밀어버리든가 해가지고서 삶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의 중독을 내가 깨우쳐 줄 거야. 그러면 약간 이럴 수 있죠. 번지 점프를 해보니까 번지 점프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 취직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쪽의 환경을 만들어줘서 재미를 차라리 오히려 이로운 재미.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그냥 없애는 중독이 아니라 네. 뭔가를 중독적으로 하면 그나마 남는 거, 내 몸이 좋아지든지 차라리 그런 쪽으로 뭔가 남는 쪽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런 중독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뒤에 드는 건 자책과 수치심이 들고 기분이 결국은 다른 형태로 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허무해지면 또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네네네. 이게 현실을 다시 내가 직시하게 됐을 때 또 답답하고 불안해서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 식의 이런 악순환이 잠깐 해소됐다가 더 떨어졌다가 잠깐 해소됐다가 더 깊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중독이 악화가 된다고 해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얘기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예전에 굉장히 2, 3년 전에 산 책인데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책이 거의 500페이지인가 600페이지인가 막 그래요. 제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책 이름이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저자가 조너선 하이튼가 그래요. 미국 사람의 심리학자인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지은 건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눠요. 머리로 생각하는 감정이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있다. 아, 공감된다. 그게 머리는 조련사고 마음은 코끼리다. 와, 진짜 비유 잘했다. 처음부터 딱 나눠요. 그러면 머리로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의식과 어떤 그런 것들 조절 가능한 사고, 그 다음에 어떤 미래적인 계획, 그다음에 자아가 머리에 있고 코끼리인 가슴은 뭐냐면 공포, 약간 어떤 직관적인 정서, 그 다음에 충동적인 어떤 감정, 또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라고 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독은 사실 조련사가 아무리 조련을 해도 코끼리가 맘 한 번 먹으면 따라가야 돼요. 코끼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맞아. 아무리 좋은 걸로 책찍질을 해서 걔를 컨트롤하려고 해도 코끼리가 한 번 가고 싶으면 조련사는 따라가야 돼요. 맞아. 그럼 코끼리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충동적인 감정, 그 다음에 감정적인 반응, 정서, 직관, 공포 이런 것들이 코끼리의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 어떻게 보면 저는 코끼리의 마음을 좀 자극하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중독 안에. 와, 진짜 공감된다 이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아무리 조련사가 머리 위에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미래적인 계획을 아무리 세워놔도 코끼리가 물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요. 네. 오버워치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단 거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내가 그 조련사로 컨트롤이 됐을 거면 내 안에 있는 코끼리가 케이크 한 번에 한 판씩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 다 코끼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코끼리에게 이런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코끼리야, 나를 좀 그만 괴롭히렴. 가만히 좀 있으렴. 가만히 좀 있으렴. 너는 왜 그렇게 움직이고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 내가 힘들어 미치겠다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너 왜 그렇게 마트에 가서 술을 사는 거니? 미친 거니? 제정신이니? 너는 도대체 어디까지 먹어야 그 코로 어디까지 알코올을 빨아먹어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니? 라고서 저의 코끼리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미쳤다 진짜. 정신 차려. 복분자 그만 먹고. 그럼 양희님도 본인의 코끼리한테 한마디 하시죠. 저는 요즘 뭐 그렇게까지 코끼리가 날뛰지 않기 얘기하세요.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코끼리야. 이건 마음이 아니라 내 입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코끼리야 제발 수박하고 복숭아 좀 적당히 먹어. 참외도 좀 적당히 먹고 하루에 반 박스씩 먹으면 어떡하니. 코끼리가 확실히 채식주의자가 맞는 것 같네요. 양희님 코끼리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가 올 여름에 네. 매년 여름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저 네네. 과일 중독하고 야채 중독이 심해요. 예. 특히 과일을 심하게 먹는데 예, 맞습니다. 매년 여름에 이렇게 하루에 수박을 거의 그 4분의 1로 커팅해서 홈플러스에 파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다 먹고 복숭아 한 3개에서 4개, 5개 먹고 참외 한 2-3개씩 먹고 배불러서 밥을 못 먹어서 살이 좀 빠져요, 여름마다. 양희님 그 입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
과일의 그 아삭거림과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건가요? 저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그 복숭아, 수박, 참외, 멜론 이런 종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다른 신맛 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뭔가 근데 공통점이 좀 있네요. 과일에. 싱그러운 물이 쫙쫙 나오는 그 청량감을 저는 그 수분감을 줘요. 저 물 중독도 있어요. 육즙이네요. 약간 과즙. 죄송합니다. 육즙이라니요? 아무리 수박이 빨간색이라도 육즙이라니요. 과즙이 많은 그런 과일에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느낌을 양이님께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사실 튀김도 안 좋아하고 고기도 그렇게 잘 안 찾아요. 근데 정말 이 과일을 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과일을 못 먹으면 굉장히 히스테릭해질 정도로 과일에 중독이 돼 있어요. 양이님의 코끼리를 과수원에 갖다 풀고 싶네요. 그러면 분명 만족할 겁니다. 저 어디 귀농에서 저기 복숭아밭이나 하나 할까 봐요. 제주도 가서 귤 농사하면 되겠네요. 귤은 그렇게까지 중독 안 되거든요. 저는 복숭아랑 수박이 제일 좋아요. 응원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지만 이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이렇게 수다로 풀 수 있는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본인을 포기한 채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되게 달콤한 보상이 맞는 것 같아요. 중독의 과정이 내가 얻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얻는 것을 내가 이 과정을 해서 꼭 얻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중독에는 내 노력도 들어가고 심지어 돈까지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 중독되면 괜찮아요. 근데 중독된 나 때문에 주변의 친구, 가족,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아까 양이님 얘기했죠. 법적인 대응까지 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힘들어지잖아요, 삶이. 네,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과연 이거를 함으로써 이런 중독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중독이라는 걸. 그럼 내가 여기서 굳이 이거를 내가 보상을 받아야만 하나라는 걸 생각해보면 좋은데 일단은 잘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개인은 철저한 나라는 혼자만의 그런 객체이기도 하고 철저한 개인이기도 한데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 속해 있다면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독으로 인해서 내 삶을 망치는 건 결국은 주변인의 삶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본인 스스로 그냥 먼저 노력을 해봤는데도 혼자서 도저히 벗어나기 힘들다면 일단 그냥 웬만큼 노력 말고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면 일단 저는 먼저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 됐던. 근데 이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안 되면 전문가와 함께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이게 중독이라는 게 신체적인 만성질환으로 뇌를 공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뇌피질하고 대뇌 변형계의 주요 부위를 손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중독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더 늦어지기 전에 병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리치료랑 약물치료를 조금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뇌는 사실 한번 아프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만큼 뇌가 되게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뇌를 저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서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거를 이제 좀 권유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단순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단순 병원 치료가 아니라 심리 상담 같은 정말 마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행을 하면 좋긴 한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심리적인 치료가 먼저 잘 되면 약물까지 안 가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심리적인 게 커져서 사실 약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양님 말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치료하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중독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이나 생물학적,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지만 중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독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요즘 중독 심리학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해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연구와 치료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점점 이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하고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특히 이 방송을 들어보고 내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조금 전문가와 일단 상담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주 방송이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힘겹게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네요. 네. 달려왔는데 양희님이 그래도 정리를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 문장도 많았지만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아주 유익한 많이 배워갑니다. 이게 다 감자님 덕분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고망님 덕분이죠. 그렇죠. 고망님께서 던져준 거를 저희가 덥석 물은 게 네. 사실 이 지경까지 왔네요. 고마워요. 하이브리드 방송 만들 수 있게 주제 요청해주신 우리 고망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한 번 더 과연 내 삶에 나는 뭐의 중독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무리하는 김에 오늘은 이 장시간의 방송에 대해서 각자 소감을 좀 얘기해 볼까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일단은 참 잊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거 사실 그냥 나는 아니야. 내가 하는 건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중독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또 양님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도 사소하게 중독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여기에 이만큼까지 시간을 쏟을 정도로 이게 내 삶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집에서도 하고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네. 던지니까 사실 그거 외에도 사실 감정을 좀 제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다른 곳에 많이 있었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성이 쉬운 곳에 저희는 중독에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에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보상을 얻는 것 같은데 사실 이만큼 쉽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요소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좀 고망님 덕분에 이렇게 방송을 했지만 저도 중독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좀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평소에도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좀 정확하게 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예전에는 뭔가 심각한 중독을 앓고 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안하고 화가 나면은 강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저는 중독적인 행동을 할 때 보면은 대단한 사건이 없어요. 그냥 그 원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납득할 만큼 크지 않은 어떤 이유들인데 근원의 뿌리가 나는 하루 종일 까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까불질 못해서 하루 종일 대화하고 얘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붕가붕가 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완전 그냥 난장판을 피우고 까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살다 보면 24시간 제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꾸 억눌려서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는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웬만하면 틈만 나면 더 까불어 와야겠다라는 나는 이게 결국은 까부는 거를 참아서 이렇게 내 터지는구나. 감정에 내가 굉장히 솔직해야 되겠다. 문득 영화 본 것 중에 이런 대사가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본 영화인데 네. 여자 주인공이 그래요. 그게 약간 SF 영화였어요. 네. 그 안에서 여자 주인공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꾸고 싶어? 라고 남자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네. 실제로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네. 근데 남자 주인공은 글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더 나에 대해서 많이 표현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하는 그 과정이 있으면 사실 중독되는 이런 과정까지 안 가지 않을까. 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는 이게 힘들고 이게 좋고 이게 나한테 좀 재밌는 요소야라는 걸 주변이나 나한테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 좀 중독되는 과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 네. 좀 어렵죠.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도 사실 제 평소의 기질에
한 10분의 1도 안 까부는 건데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점점 더 약간 자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속이 터집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제를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쪽으로 중독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제 중독의 치료를 위해서 네네네. 실컷 더 까불어 보려고요. 다음 방송부터 열심히 까불어 보려고요, 다시.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양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나왔네요. 네. 또 오늘 우리 방송 마무리로 또 항상 하는 그 EBS 느낌의 저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살다 보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나에게 플러스로 작용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면 좀 더 발전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나를 발전시키는 어떤 부분에 대한 중독이라고 해도 그 이면에는 그걸로 인해 잃는 게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삶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그만큼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마저 없는 일명 나쁜 중독이라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그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에 똥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똥이 많이 나오네요. 네, 정말 너무 내 인생이 아깝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소모적인 중독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그럴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발조차 담그지 말고 최대한 빨리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발을 한번 들이면 들이는 게 쉽지 빼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시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경고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삶에 도움을 주는 일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한쪽으로만 빠져들지 마시고 조금은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어쩌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쩌지 방송에는 중독되어도 무해하다는 점을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방송은 중독이 되고 또 돼서 또 듣고 또 들어도 전혀 무해합니다, 여러분. 많이 중독되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본격 어쩌지 청취 중독을 권유드리면서 아주 뻔뻔하게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량이님께서 메일 주소를 맞다. 저희 메일 주소를 한번 읽어주시죠. 비트 주세요. 네, 오늘은 비트 없이 읽을게요. 네. ajjj0211@naver.com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또 다른 주제나 고막님처럼 굉장히 큰 주제를 던져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겸허히 받아들여서 좀 더 주제를 주시면 괜찮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재미와 감동을 드릴 것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웬만하면 세부적으로 굉장히 작은 소주제 쪽에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늘 예를 들면 이렇게 중독 방송을 들으셨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중독에 디테일하게 빠져있다 뭐 이래서 오늘 이렇게 어쩌지에서 방송한 큰 틀 안의 내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메일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자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 또 그게 비슷한 주제라도 채택을 할 수 있으니까 메일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디테일하게 쪼개서 잘 보내주시면 양희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탈모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 장시간 비행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 기내식 안 드신 분은 한강으로 오세요.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비행기 착륙합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